안녕하세요, 낭진아재입니다. 오늘은 전동 계단 손수레, 계단 리프트, 전동 계단 손수레 한번 봅니다. 전동 계단 손수레고요. 한번 볼게요. 음, 제가 오늘 샀습니다. 전동 계단 손수레 얘를 샀거든요. 나중에 갖고 와서 실험해서 이제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전동 계단 손수레 이것을 제가 100만 원 넘게 주고 샀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테스트도 하고 분리도 좀 해보고 리뷰도 좀 해드리려고 얘를 하나 샀어요. 이렇게 쭉쭉 잘 올라가죠. 쭉쭉 잘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가지만 스물스물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이렇게 냉장고 같은 것도 이렇게 나르고. 그래서 왜 얘를 선택했냐, 그냥 비싼 거 샀다 라는 것도 있지만, 비싼 거 샀는 이유도 있지만 오늘 숙구에서 고른 그런 것들 한번 안내해 드리고, 100만원 넘게 주고 하나를 샀는 이유와 또 같이 가지고 와서 또 제가 실험해 보면서, 왜냐하면 그거보다 싼 거는 그보다 품질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통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 샀는 거를 얘기를 해 드릴게요. 예, 저는 여기 너무 과한 거 말고요, 중간 거를 샀어요. 중간 거를 샀는데 처음에 이제 검토를 많이 했어요. 검토를 많이 하고 왜 얘를 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드리고, 물건이 오면 진짜 실질적으로 얘가 괜찮은 건지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돼서 일단 여러 명의 중국 판매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소통이 제일 잘 되는 곳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소통이 제일 잘 되는 곳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부품이 공급이 되는 곳, 그런 쪽에 이제 한 곳을 이제 집었습니다. 집었고, 이제 여러 가지 물망에 올랐던 제품들이 있는데, 요런 캐스터 달려서 일자적으로 이제 그 벨트가 이렇게 이건 뭐라 그러죠? 벨트가 이렇게 말려 있는 요 부분, 요 부분, 요런 디자인이 있고요. 요게 좀 싸요. 그 다음에 이제 롤러식으로 퉁캉 오르는 것이 있고, 이렇게 트롤리식으로 이렇게 말아서 올리는 게 있는데, 가격이 다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보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터 가격, 배터리 가격, 여기서 나오고 이 디자인의 가격 요런 건데, 이런 쪽의 품질의 가격 요런 건데, 이제 제가 왜 이런 걸 했는지, 처음에 딱 보면 가격이 싸잖아요. 요런 타입을 했어요. 요런 타입을 선정을 했다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타입을 딱 했는데 일단은 계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이렇게 비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땅바닥에 놓았을 때 물건이 놓으면 앞쪽으로 이제 팡 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계단을 처음에 타고 올라갈 때, 이 처음에 타고 올라갈 때가 눕혀야 되고,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돼서 눕히면 되니까. 그러면 타고 올라가겠죠. 근데 내려올 때가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나, 그렇게 되고, 평지에서도 이것들은 이제 제가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무거운 경우 제가 밀어줘야 되잖아요. 뭐 100kg, 200kg인 경우는 잘 안 밀려요. 그래서 이 여자 한번 타고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잘 올라가긴 잘 올라가는데 조금 싼 거죠. 조금 싼 거죠. 노란 카트 이렇게 해서 내려올 때 꺾어서 저기다가 이제 이쪽 모서리가 이제 타고 이렇게 내려오긴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가면서 자기가 탈 수도 있고, 굳이 안 밀어도 돼. 내가 이렇게 물건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구동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를 내가 끌고 밀고 올 필요는 없는 거죠. 얘가 이제 끌고 오니까.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밀고 와서 요 부분이 좋았어요. 요 부분. 리프트가 조금 더 번거롭겠지만 요런 게 있고, 이렇게 각도를 해 준다는 거 하고, 여기서 이제 타고 올라간다는 점. 처음에 계단을 만났을 때 부분을 얘가 이렇게 끌어서 올려준다는 점, 그런 점이 조금 더 나았고, 가격이 제일 비싸요. 얘가 두 배 뛰기라, 두 배 뛰기이기 때문에, 두 배로 비싸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물건 하나 사는데 좋은 거 사야 되고, 그리고 내구성이나 품질이 뭐 4, 5년 동안 고장이 안 난다고 합니다. 얘들 말로는. 그래서 부품을 조달해달라 이러니까 부품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 그냥 4, 5년 동안 고장 안 나. 그냥 이 벨트나 좀 가지고 가면 싸가면 모를까 하면서 벨트 가격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다 사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공장에서 이런 것들은 고장이 잘 안 난다고 사진을 잘 안 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고장이 나면 그냥 공장에서 업어다 주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선택했고, 얘 같은 경우 이거 벨트 장력 당기는 거죠. 당기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말려서 이제 들어갈 건데, 여러분 벨트 당기는 구조로 돼 있고, 이제 라인롤러로 돼서 좀 땅땅한 롤러 스케이트 같은데 그냥 잘 깨지지 않는 바퀴 이렇게 돼서 두 개 들어가고, 벨트가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모다가 감속기를 이용해서 집어 들어 올리는 거고, 그래서 리프트가 이렇게 또 달려 있죠. 무겁겠죠. 배송비도 조금 더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달려 있으면 각도를 잡아주는 건데, 이게 없고 있고가 좀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걸 했고요.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지죠. 그리고 계단을 처음에 계단이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삐대서 올라갑니다. 트롤리를 한 이유는 계단이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넓은 게 있을, 계단이 이렇게 넓은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계단이 높고 좁고 이런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이 롤러 같은 퉁캉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트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계단에 이렇게 원래 규격대로 폭이 있지만 이 규격대로 폭이 없는 계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폭이 이렇게 된 계단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롤러로 찍어 올리는 것들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 얘는 조금 없어 보였어요. 없어 보였고, 이 트롤리도 조금 결이 약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바퀴도 좀 허접했고, 살짝 뭐 가성비로 쓰기는 쓰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해 보였고, 그다음 이 폭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에서 바퀴에 고정되는 부분, 요런 부분이 이제 뿌지거지면 조금 머리가 또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고정되는 부분이 이 바퀴가 조금 약간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허접해 보인다. 바퀴가 너무 작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세워서 얘를 밀고 다녀야 돼요. 밑까지 또 올리고 얘를 또 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풀 전동으로 돼서 얘 여기서도 이제 트롤리가 이렇게 박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중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 지금 바퀴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다. 요런 모다도 일반적인 모다는 요런 쪽에 이제 기어드 모다가 들어가면 좀 컬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이 집에는. 근데 그냥 쌈마이 집에는 저기 말고 진짜 싸구려 모다를 써요. 어떤 모다를 쓰냐? 우리 킥보드 모다에 들어가는 그 저가 킥보드 모다에 들어가는 그 쌈마이 모다, 그런 것이 들어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물망이 올랐는데 제가 또 몇 가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집 후기 한번 봅시다. 이 집 후기 좋은 점, 일단은 제가 이 후기 같은 걸 좀 봐요. 후기 같은 걸 좀 보는데 이렇게 좀 봅시다. 얘도 괜찮다고 합니다. 얘도 괜찮은데 이제 가성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얘가 왔을 때 뭐다가 그리 싼 게 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얘들 봤을 때 이제 여기 이제 배터리 팩이 들어가고 이제 트롤리 타는 게 들어가고 이제 구루마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모다가 하나 들어가고. 근데 이제 제가 샀을 때는 조금 더 좋은 거, 배터리도 조금 더 들어있고, 저는 이제 짧게 쓸 건데 이제 만약에 진짜 뭐 타일하고 이러신 분들은 길게 쓰거든요. 그 배터리가 이렇게 납작하게 짧게 들어가면 안 돼요. 좀 큰 거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왕 사는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경사가 아주 가파르죠. 가파른데도 얘는 일단 올라갔어요. 근데 얘도 가성비로 쓰긴 쓰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다가 좀 작아 보여.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좀 요거 벨트도 작고 모다도 작고 좀 가성비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좀 비싸긴 비싸지만 얘도 싼 가격은 아니에요. 싼 가격은 아니지만 뭐 그냥 일반 구루마보다는 비싸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싼 마이로 만든 모다를 때려 넣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대비 품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고, 나오겠죠. 가성비는 나오지만 흡족한 퀄리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는 어차피 이쪽에서 갖다 발라보고 어떻게든 수리를 할 수 있게 구조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이제 애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신호가 없어요. 답신을 안 해. 답신 안 하는 판매자들은요 진짜 잘 팔거나 부자
거나 아니면 뭐 배가 불렀거나 그것만 하거나 이래요. 근데 이제 답신이 빨리 오고 소통이 빠른 애들 있죠. 그런 게 직접 자기가 딜러질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부품을 또 조달을 잘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고 일단 얘들도 뭐 얘들을 일단 가격이 착하니까 얘들 많이 샀는데 저는 얘들 눈에 안 보였어요. 이렇게. 왜냐면 싼 거를 사람들이 보통 찾는데 싼 게 품질이 별로 안 좋거든요. 가성비는 좋겠지만 그렇게 품질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분명히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제대로 사야 된다.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모터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 감속기가 들어가서 얘를 이제 말아서 이제 올리는데 한쪽이잖아요. 한쪽이잖아요. 이거 한쪽인 것 같아요. 양축으로 돼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한쪽에서 벨트를 감아서 올린단 말이에요. 볼게요. 65. 아하, 한쪽이구나. 이게 보면 이렇게 돼서 이쪽에 한축에서 벨트를 말아 올리잖아요. 이쪽 부분에 힘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끊겨도 이쪽부터 먼저 끊기겠죠. 한 축에서 이래 받는다. 그래서 편축은 좋지 않다. 이게 양축으로 가야지 좋아요. 근데 편축으로 이렇게 가 있죠. 모다를 한쪽으로 써서 한쪽 편측 방향을 넣는 거예요. 바퀴도 그렇게 완전 고강도가 아닐 것 같아서 좀 빠사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얘는 패스. 그래서 얘는 안 사기로 했어요. 얘는 제가 살 거기 때문에 제가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안 사기로 했습니다. 얘 딱 봤을 때 모다가 있고 모다가 또 커요. 일반 모다보다 좀 뭐라 해야 일반 모다 아까 저 모다가 좀 좋긴 좋은 모다인데 진짜 싸구려 모다가 있고 얘는 제가 많이 만져본 모다인데 이 모다에다 앞쪽에 기어를 말아 놓잖아요. 힘이 좋아요. 힘이 이쪽에다 기어를 많이 말아 놓으면 경기 1단 힘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만져봤거든요. 얘를. 그래서 이 굵은 모다를 선정했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 보십시오. 배터리 엄청 크잖아요. 배터리도 빵빵하게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 지금 보면 이 모다가 여기 기어가 한 번 더 들어갔어요. 그 다음 여기 또 기어가 하나 들어가고 얘는 방향을 바꿔주는 기어죠. 웜기어라고 합니까? 웜기어라고 하나 베벨 기어라고 하나 하여튼 일단 들어가서 수평으로 바꿔주는 원기어 맞죠? 원기어가 들어가 있어서 양축으로 빠졌어요. 보세요. 양축으로 벨트를 말았죠. 그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단의 지면에다가 양축이 닿아요. 양축이 양쪽 벨트가 이렇게 닿고 해서 좌측 편측으로 뒤틀리거나 그런 거 없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데 한쪽만 더 밀고 당기면 왼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계단도 좁은 데다가 왼쪽으로 스스스스 쏠리면서 이 짐이 왼쪽으로 편측될 수도 있단 말이죠. 긴 계단을 가면. 그래서 양축으로 이렇게 우리 양팔 벌리듯이 벌려서 이 벨트를 동시에 말아서 올린다. 그런 구조로 보이고요. 얘는 허접한 것보다 패스. 제가 이거 가격이 좀 반절 가격이라서 그냥 이왕 사는 거 전자제품 사는 거 뭐 150 정도 주지 100 이상 줘야지 뭐 한 그 정도 생각하고 제가 한 겁니다. 뭐 한 4, 50만 원짜리는 다 5, 60만 원 다 이유가 있어요. 싼 만큼 이유가 있고 얘는 패스고 싼 거는 저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더라도 조금 제대로 된 걸 사야지 좀 오래 씁니다. 그리고 얘들도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이제 고장률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 허접한 거는 조금 그렇지. 부품은 얘가 더 잘 돌 것 같은데 별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 거 중에 양축으로 가는 거 요거를 했는데 트롤리가 박힌 요걸 했습니다. 요걸 했고 넘겨보면 아까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구입자인데 까만 거 샀네요. 까만 거 사서 이렇게 갖고 노는가 봅니다. 여기 말고 다용도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기 이렇게 롤러가 달린 것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롤러 한 발, 두 발, 세 발 롤러 달려서 그 롤러는 이 계단의 진폭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끌고 가는 것도 있고 얘가 제가 받는 그겁니다. 알다. 영상이 많아서 잠깐만요. 빨간색이 없네요. 빨간색. 이게 가격이 싸니까 다 이거를 선호해서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도비 있죠. 도비 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이제 바게수에다가 흙 나르시는 분들 물론 쓰겠지만 배터리가 얘가 좀 약해요. 그래서 치우고
다 이게 싸운 거니까 이거를 많이 샀죠. 이걸 많이 샀는데 저는 빨간 거를 샀습니다. 이거를 뭐를 나르냐? 냉장고 같은 거를 나르네요. 이 모다 있죠. 이 모다 지금 딱 날카롭게 본 이 모다. 이 모다가 약간 휠체어에 들어가는 모다입니다. DC 모다. 요게 약간 저렴해요. 저렴한 모다. 아까 제가 봤을 때 그 모다는 좀 고급 모다 있잖아요. 있는 모다. 얘가 좀 기어드 모다인데 약간 토크가 있고 얘는 조금 싸요. 체인도 걸려 있죠. 한쪽만 밀죠 지금. 그죠? 한쪽만 얘는 놀잖아 지금. 얘가 제일 싼 거야. 여기 물리면 제일 싼 거 받는 거예요. 잘 모르면 이런 거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저한테 또 이상한 거 던져줄 수도 있지만 와서 한번 볼게요. 나중에 오면. 그리고 뭐야? 요 모다 있죠. 요 모다. 요 사각 모다. 이 사각 모다 조그만 거. 요 모다가 아까 그 모다보다 조금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도 한쪽에 땡기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거 그리고 얘가 그렇게 프레임이 강도가 그렇게 세 보이진 않아요. 파이프 그냥 떼어놓고 그냥 한 번 뜨는 거는 괜찮은데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치우고.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쓸 때는 어떨 때 많이 쓰느냐? 보통 보면 이럴 때 많이 써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쓰죠. 이럴 때 우리 비계 도비할 때 이렇게 비료포대기 날라서 타일 작업할 때 이렇게 타일을 들고 날라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옥상 방수 작업이나 아니면 페인트 작업, 그 다음에 시멘트 작업, 그 다음에 타일 작업, 그 다음 인테리어 작업. 보통 방수 작업할 때 얘를 많이 쓸 것 같아요. 방수 작업할 때 방수할 때 들어가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방수할 때 물통하고 많이 들어가죠. 스카이 불러서 올려도 되겠지만 방수할 때 저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모다 있죠. 요 모다. 자, 요 모다가 여기가 조금 더 비싼 거. 요 모다가 한쪽만 밀어짓기죠. 그래서 요 모다가 살짝 비싼 거다. 근데 저는 이 모다보다는 이제 배터리 퀄리티하고 모다 퀄리티하고 컨트롤러 퀄리티하고 전체적으로 본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완전 전문가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보다 곱하기 2배로 주면 뭔가 더 비싸고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봤는데 이 벨트가 한쪽은 미는 게고 양쪽은 밀었고 모다도 좀 제가 봤을 때 전동차 모다에다가 앞쪽에 기어드 모다 넣고 웜기어 넣어가지고 양쪽 축으로 해서 밀어지겠다. 웜기어에서도 기어빨 좀 봤거든요. 그럼 토크가 훨씬 더 잘 올라가는 거죠. 800W 이상 그런 모드들은 800W 이상 올라가 버리면 토크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일정하게. 그 다음에 와트수로 올리게 되면 이제 컨트롤러를 보호할 수 능력이 이제 약간씩 커지는 거죠. 부하 걸렸을 때.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까만색 이 원판떼기를 치웠어요. 이거를 배제한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배제를 한 거예요. 싸다. 치우자. 그 다음에 이 같은 집에 거도 이 노란 거도 있는데 얘도 똑같아요. 아까 걔 까만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치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휠체어 같은 것도 있지만 보통 전동 외발 손술 전동 손술에 이렇게 보면 전동 손술에 이렇게 보면 그래가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제 한번 보려고. 이렇게 보면 자 이게 딱 보면 1번이 충전기입니다. 1번이 충전기. 1번이 여기 충전기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요게 이 벨트를 감아 올리는 기어 분리입니다. 기어 분리. 이것도 고장나면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들 구성품 별거 없어요. 그 다음 모다 고장나면 뜯어서 얘들한테 사서 발라 넣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 기어축 모다와 같이 사버리면 되겠죠. 같이 사거나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웜기어 축 팝니다. 좀 가격이 있지만 배터리 배터리 업체에다가 보내서 리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컨트롤러 있을 건데 컨트롤러는 어차피 모다 이게 세 선으로 달려 있을 거예요. 파란색, 녹색, 초록색 선. 컨트롤러는 48V 천원대 아무거나 사가지고 전후만 있으면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빠사질 게 없고요. 4년 동안 고장이 잘 안 난답니다. 이 벨트나 조금 소모성으로 그냥 갈아라. 그리고 5번이 모다 쪽, 6번이 배터리 쪽. 그러면 이게 수리가 되는 거겠죠. 나 왁구 빠사지는 거는 뭐 떼어서 쓰던가.
얘도 그렇게 바퀴가 허접한 것 같은데 바퀴보다는 여기 지금 폭이 훨씬 더 굵죠. 그 다음에 양쪽 축에다가 제가 말했듯이 같이 밀어 제낀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걸 선택하게 됐고, 다른 쪽에 보면 바퀴를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바퀴를 치고 올라가는 것들. 바퀴를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 올라가잖아요. 잘 올라가죠. 잘 올라가는데 여기와 여기의 센터 포인트가 아무래도 이 회전 구간의 이 접점과 여기에 들어가는 반경이 한 칸 떨어지고 얘가 한 칸 또 잘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면 한 칸 떨어지고 여기 벽에 닿아요. 한 칸 떨어지고 한 칸 닿으면 벽에 닿아서 얘를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턱발에서 삐꾸라치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모서리 단에서 이 바퀴가 그 다음 바퀴가 걸터지지가 않고 안 걸쳐지고 모서리에서 삐그리 돌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바퀴가 잘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지만 충격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찍고 올라가고 다시 다리발을 한번 놓기 때문에 충격이 있어요. 그리고 내려갈 때도 상당히 좀 불안정합니다. 이게 각을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얘는 조금 손에 이제 쿵쿵 물건이나 손에 이제 진동이 좀 오겠죠. 쿵쿵쿵. 그래서 끄떡끄떡끄떡거리고 사람 어깨도 계속 아플 거고, 내려올 때도 조금 불안정하지 않겠나. 내려오는 모습이 왜 없지? 이렇게 했는데 타이어 폭도 계단의 이 너비와 폭도 일정하게 딱 맞아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맞출 때 처음에 이렇게 태울 때 잘 맞춰야 되니까 밑에 보고 위에서 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맞출 때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보고 시선을 내려보고 밑에서 이제 딱 붙이면서 여기 이 허리춤 힘으로 이제 많이 움직여야 된다. 위에서 손을 잡고 허리춤 힘을 막 조정해서 당겨주고 올려주고 당겨주고 올려주고 당겨주고, 사람이 계속 깔짝깔짝거리면서 허리를 폈다 넣었다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처음에 단기 맞출 때, 처음 첫 계단 맞출 때 이런 것들, 다행히 단은 잘 맞아서 올라갔겠지만 만약에 계단이 높다 이래버리면 못하고 올라가는 거지. 이거 삐꾸라지잖아. 이렇게 계단이 잘 안 맞으면 삐꾸라질 수가 있죠. 사람의 허리 힘으로 자꾸 자사야 된다. 이건 좀 힘들다. 그래서 바퀴 달린 거는 내가 봤을 때 별로다. 나는 저런 거 할 수가 없다. 덥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허접해 보인다. 그래서 치우고 저는 비싼 거 했습니다. 이렇게. 요거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배터리하고 충격 이런 걸 봐야 되겠죠. 배터리하고 얘들도 그리고 이렇게 보면 몇 가지가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평지에서도 내가 밀지 않고 얘가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뭐 옮기거나 이럴 때도 조금 간소하게 쓸 것 같고요. 바퀴도 밑에 베이스가 낮아서 물건 올릴 때 살포시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감이나 이런 것도 깔끔하고 배터리도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봐, 위에서 저 사람 보십시오. 한 손으로 휴대폰 들고 있잖아요. 지금 휴대폰 들고 천천히 올라가죠. 근데 아까 이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하면 자꾸 이 사람이 신경을 써야 돼요. 밑에다가. 그리고 맞추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쓰는데 약간 얘가 밑으로 돌죠. 자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무게가 약간 쏠리면 얘가 이쪽으로 약간 돌아요. 정밀하게 보십시오. 왜냐면 한쪽에서만 벨트가 밀어주니까 얘는 그냥 일반으로 지지만 하고 있는데 얘가 발이 뜨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물건이 돌아요. 왼쪽으로. 그럼 얘가 돌지 말라고 물건을 잡고 핸들을 잡고 왼쪽으로 또 비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자꾸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냥 빨리 얘가 자꾸 나오나? 자, 아까 제 승민아 보입시다. 예. 다시 한번 볼게요. 돌아갑니다. 왼쪽 여기 밑에 잘 보십시오. 대가리 돕니다. 요 부분 틀었을 때 왼쪽으로 오죠. 이제 살 옆으로. 너무 심하게 오진 않지만 이거 보십시오. 얘는 허리를 계속 수그려 가지고 각을 계속 잡아줘야 되는 거야. 허리를 밑으로 해가지고. 롤러 같은 경우 아까 바퀴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갖고 자동으로 얘 처음에 첫 단을 지가 알아서 타고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것들 같은 경우. 그리고 롤러가 가이드 쳐주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가파른 곳에 이렇게 세웠을 때는 또 물건이 자동으로 이렇게 좀 서죠. 이렇게 좀 낮출 수도 있고 각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면 자동으로 첫 단이 이제 넓죠. 이제 진폭이 넓은 계단. 자, 이렇게 넓은 계단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넓은 계단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바퀴 같은 경우는 두 발이 이렇게 걸쳐주고 세 발이 이쪽에 올라올 때 또 두 발이 걸쳐주고 이렇게 이 턱에다가 바퀴가 만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퀴 달린 것들은 3발이 이렇게 바퀴 달려서 3축짜리들은 싫다. 그래서 치우고, 아까 걔는 자꾸 허리를 써야 된다. 싫다. 그래서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좀 좋은 걸 사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게 됐습니다. 자, 이 충분히 이해가 갔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요런 롤러 박힌 거 있죠. 여기 이제 바퀴 박힌 거거든요. 얘도 이제 모다가 돌고 감성 모다가 돌고 똑같아요. 양축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얘는 이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발씩 찍어서 계단을 콕콕콕 찍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얘도 허리춤이나 충격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싫다. 그래서 얘는 사면 안 된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여자처럼 그렇게 핸들링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서 제품에서 처음에 봤을 때는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계속 보다가 내가 이제 한 150 정도 때려 넣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보고 이제 내 거를 살 거니까 이제 갖고 올 겁니다. 갖고 와서 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할 겁니다. 테스트를 해서 어떻게 쓸 건지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바퀴 여러 개 달린 거 이런 거 이제 진폭 계단 폭도 맞아야 되고, 펑크 공기 타이어면 펑크 관리도 해줘야 돼요. 조금 짜증나죠. 평지에서 또 내가 밀어 제끼고, 평지에서 밀어 제껴야 되고, 계단에서도 내가 허리춤으로 까딱까딱 해야 돼요. 허리춤을 쳐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별로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물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구간들도 있잖아요. 물을 올리고 있는 구간들도, 그럴 때 또 여기에 뭐 맞추면 됩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 한 손으로 휴대폰을 합니다. 어처구니 없죠. 자,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처럼 여자처럼 삽질 안 합니다. 여기 지금 한 손으로 휴대폰 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지가 알아서. 그러고 이 사람 지금 뭐 허리 막 까딱까딱거리거나 뭐 허리 숙여가지고 각 맞추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좀 편해 보입니다. 많이. 그냥 돈을 좀 한 몇십만 원 더 주니까 아주 편한 거죠. 사보자 올라갑니다. 좀 천천히, 원래 트롤리가 무게가 많이 실리면 천천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 보십시오. 지금 허리 반 숙여가지고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끄떡끄떡거리고 손은 올리는데 불안정합니다. 내심 불안정하고 또 허리 숙여가지고 까딱까딱 해줘야 됩니다. 이 보십시오. 허리를 지금 완전히 많이 숙였잖아요. 허리를 많이 숙여서 가이드를 이빠이 해줘야 됩니다. 휴대폰 들고 절대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제품을 사는 게 맞고, 그 제품을 사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해드렸고요. 바퀴 달린 거 좀 별론 것 같다. 허접한 까만색 이거 별론 것 같다 라고 하고, 아까 저 바퀴가 이렇게 보면 바퀴가 이제 허접한 것들 보면 바퀴가 약간 다르게 달린 것들도 있어요. 이 사람 거 한번 올라가는 거 한번 봅시다. 해보소. 얘가 아까 그 타입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차피 한 공장에서 나오지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45도로 벨트가 이렇게 꺾여 있는 그 타입이 편하죠.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오면 제가 한번 뭐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접었다 피는가 봅니다. 저 폴딩 할 수 있다. 그 얘가 지금 40 몇 킬로더라고요. 40 몇 킬로면 혼자서 차에 싣기는 좀 버거워요. 한 2명 정도? 쌀 40킬로 쉽게 드는 사람 모르겠는데, 일반 여성분이나 남성분 좀 삐리한 사람들은 혼자서 이렇게 차에다 못 실어. 이거 40킬로면 실을 수는 있겠지만 허리가 뽀사집니다. 허리가 뽀사지고 쉽게는 안 넘어간다. 그래서 타일이나 아니면 방수 작업 많이 하잖아요. 옥상 방수 작업 이제 끝났지만 이제 또 옥상 보수 작업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끼영끼영거립니까 안쪽에서. 이렇게 허리춤으로 가이드 해주면서 왼쪽으로 당겼다 오른쪽으로 당겼다 이 지금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날아가잖아요. 지금 한쪽 축으로 이제 굴러가면 그런 현상이 좀 생겨요. 이제 진짜 허접한 모다류를 썼을 때 허접한 모다류를 썼을 때 약간 한번 볼게요. 이거 빨리빨리 돌린 건데 얘를 좀 많이 쓰죠. 근데 이렇게 벨트가 날린 거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앞에서 막 까짝까짝거리면서 얘가 뒷걸음질을 계속 해야 돼요. 뒷걸음질 계속 하면서 불안하게 당겨야 돼요. 두 손으로. 한 손으로 휴대폰 하면서 잡아 당기고 올리는 것이 아무래도 안정감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다의 퀄리티 차이도 제가 이제 아까 그 작은 모다 선호하긴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전동차 모다의 힘을 느껴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딱 했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또 이게 배터리가 용량이 있잖아요. 배터리 용량이 자 보세요. 이 차대 무게는 40kg입니다. 무거워요. 이걸로 우리 정합시다. 제가 이제 앞으로 수입을 해올 거고 이제 깔아놓고 수리도 제가 하는 매뉴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회원들한테만 공급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40kg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듣기는 무한데 기암급 킥보드 같은 거예요. 살짝 무겁긴 무거운데 막 들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지는 못해. 그러나 막 돌리고 이러지 못하지만 들어서 낑낑거리면서 혼자 차에는 억척 실을 수는 있다. 그 다음에 500W 하면 한 이거 250근이면 몇 킬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250근 한근 무게 제가 이거를 자꾸 킬로그램으로 해요. 한근 0.6kg거든요. 아니 이거는 한근 5근에 3kg 5근에 3kg 아니 계산해 봅시다. 나중에 하여튼 근이고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근에 3kg 아니 한근 단위 변환 네이버에서 근 단위 변환 근 킬로그램으로 단위 변환 해볼게요. 예. 근 킬로그램 단위 변환 올라갈게요. 이걸로 깔아놓고 해야 정확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하려고 그랬거든. 싼데 이걸 좀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야 좀 와봐라. 그러니까 250근이요. 250근 150kg 250근 하니까 150kg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요거는 350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하려고 하다가 500W잖아요. 저는 항상 그게 있어요. 500W는 필요하다라는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500W 해도 되지만 안 해요. 그 다음 배터리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30A는 3시간에서 4시간 써요. 근데 3시간씩 4시간 쓰면 중국에서 4시간 쓴다 그러면 보통 한 3시간 조금 안짝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아까 150kg 문방 가능하고 40kg였죠. 근데 제가 이제 킥보드가 150kg 넘는 게 없어요. 계단 올릴 때. 그러나 제가 200kg짜리 스쿠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50근 350근 하면 210kg예요. 210kg면 얘들이 350근 210kg라고 했잖아요. 210kg면 얘들에서 한 30% 빼요. 한 180kg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안전빵입니다. 안전빵. 그래서 180kg 정도면 뭐 킥보드 졸라이 무거운 것도 한 40kg 하니까 두 대 실어도 그죠? 그러니까 180kg 떡이다. 그래서 꿀이다. 그래서 180kg 210kg이죠. 210kg인데 제가 180kg으로 그냥 좀 낮춰서 잡아도 180kg 움직일 수 있고 210kg까지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이 타일을 졸라이 실어도 210kg 180kg 이 정도면 떡칩니다. 좀 부하가 있어 걸어야지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낮게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도 36에 800W. 얘가 최고 가성비인데 가성비인데 옆에 봤는데 가격 차이가 한 4, 5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래서 너무 큰 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48V 배터리를 줘버리네요. 큰 거 주네. 그 다음에 5에서 6시간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1000W 뜨니까 아까 800보다 뭐 몇만원 차이인데 800보다는 1000이 낫죠. 왜냐면 1000W를 때리면 아무래도 고장 부하율이 좀 적어요. 토크가 좀 더 있지만 배터리 많이 먹어도 배터리 좀 더 올려줬고
그죠? 배터리도 좀 적게 쓰면 더 오래 쓸 거 아닙니까? 1000W라도 부하도 좀 덜 걸릴 거고. 그래서 1000W지만 전기 좀 먹는다 그러면 1000W예요. 제가 이제 모다 같은 거 돌려보니까 1000W 정도 되면 쌩쌩해 좀. 그리고 500근이니까 500근 계산 안 됩니다. 정확하게 300kg 300kg 300kg에 30% 빼면 270kg이거든요. 그럼 더 빼면 250kg 300kg까지 움직일 수 있다. 사람 2명 타도 된다. 그 정도의 2명 이상이죠. 3명 4명 타도 된다. 그 다음에 무게를 그 정도 실어도 느끈하게 오르기 때문에 한 100kg짜리 올려버리면 300kg 땡길 수 있는데 100kg만 올리면 고장률도 좋고 시원시원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가성비가 좋다. 몇만 차이 안 나는 거. 어차피 뭐 한번 살 거 100만 원 돈 이상 주고 살 건데 100에서 100 뭐 휴대폰 한 대 샀다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너무 과한 거 1200W까지 72A 1200W 이거 사면 좋지. 이거 사면 좋은데 8시간에서 9시간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이게 맞아. 하루 종일 일하고 반나절 일하는 사람은 여기 48V에 48A 이게 맞고요. 배터리가 너무 큰 거 하게 되면 그냥 이거를 한 2팩으로 운영하는 게 나아요. 한 팩 더 만들어서. 그래서 얘는 이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 8시간에서 9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하십시오. 그리고 반나절 일한다. 오늘 오후 한 대가리 하고 나가면 된다. 그러면 요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800, 500 하기는 좀 삐리하고 가격 차이 얼마 나니까 1000에다가 가성비 좋게 힘 좋게 부하 없이 뭐 얘는 부하 걸리면 고장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발에서 이제 다 감세를 하겠지만 뭐 벨트가 이제 찢긴다든가 벨트 찢기면 갈면 되고 나중에 제가 이제 다 또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얘가 크기가 44cm예요. 우리 나란히 했을 때 그 정도 폭이란 말이죠. 여기가 44cm. 그 다음 120. 뭐 이거 전체 길이가 120. 그 다음 107. 107 여기가 107인 것 같은데 요 끝까지 107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사이즈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얘기하는 게 5년을 보증한다. 5년 컨트롤러 뭐다 컨트롤러 5년 보증한다. 그만큼 고장이 잘 안 난다 소리거든요. 근데 저희 쪽에 한국에 넘어오면 5년 보증 못해요. 그리고 얘들은 아예 부품을 생각을 안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짜시게 계속 너 부품 있냐 대줄 수 있냐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아까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보고 너 부품 있냐 이래서 다 받았습니다. 부품 견적까지 제가 다 받아가지고 하나 틀어놓고 이렇게 사보자 깔끔하게 올라가죠. 깔끔하게 이 모다가 양쪽 축을 잡아요. 이 모다는 어디서 구할 수 있고 감속기가 문제인데 감속기도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많이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있을 것 같고요. 요 지금 요거 기어 요거 MC 라이론 얘가 이제 정도가 좀 잘 버텨줘야 되고 5년 동안 보증한다니까 돈 좀 많이 주고 지대로 만들었겠죠. 이렇게 해서 뒤쪽에도 이렇게 리프트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얘가 제일 비싼 것보다 얘가 제일 가격대가 좀 있어. 가격대가 있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속도 조절이 또 되고 그 다음에 편하잖아요. 휴대폰 깔짝거리면서 이거를 끌어올린다는 거는 되게 편한 거죠. 천천히 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영상 찍으려고 빨리 올리면 쭈르륵 올라갈 겁니다. 얘가 이제 조그 셔틀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속도를 당겨서 올리면 얘가 뒤로 뒷걸음질 많이 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얘는 지금 보면 편하게 못 올라가요. 허리 숙여서 끄적끄적거리면서 계속 해야 되고 이거 벨트인데 리프트인데 이렇게 되는데 박히면 이제 아까 박히면 더 힘든 거죠. 이것도 리프트라서 내려갈 때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아까 그 바퀴 영상 보셨죠? 내려갈 때 영상이 없잖아요. 내려갈 때 쿵쾅거립니다. 잘못 아다리 맞추면 구르륵구르륵거립니다. 그건 조심해야 될 거고. 그래도 그냥 딱 보면 불안하잖아요. 계단은 좀 안정성이 우선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줄 수 있냐라고 한참 물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장에다가 포장을 많이 해서 자기들이 이제 납품하는 소매점 중소매점입니다. 완전 공장은 아니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전시해 놓고 이 창고에서 계속 빼서 물건을 받아서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재고를 받아놓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차에 실어서 이렇게 대량으로 중소매죠, 중소매. 근데 이제 제가 왜 공장이랑 거래를 안 하냐면 공장은요 대응이 안 좋아요. 뭐 말을 해도 다 씹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애들이랑 거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줄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봤고 그래서 이제 부품을 다 줄 수 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좀 때린 게 요거죠. 이렇게 때려서 여기에 있는 부품들을 다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부품들이 얼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이제 다 이제 사진이 오고 가서 이렇게 다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바구니도 이렇게 계속 계단을 실어 오르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요. 계단에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계단이나 이런 거를 계단에 안 쓰고 다른 데도 쓸 수 있겠지만 보통 이게 방수할 때 있잖아요. 방수. 옥상 방수. 옥상 방수 하시는 분들 보통 보면 제가 네이버에 쳐볼게요. 유튜브에 쳐볼게요. 유튜브에 그냥 봅시다. 유튜브에 전동 계단 손수레. 그다음에 전동 계단 손수레 하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이건 전동이 아니지만 바퀴 달린 거, 이런 거 다 이제 해외 거 이제 음성 편집해서 올려놓는 그런 거고요. 다 중국산입니다. 대부분 중국산 거 많고 뭐 국내산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향하는 것도 막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이 까만색 그거죠. 이 까만색 이거는 아까 이제 바퀴 달려서 한 발씩 찍어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트롤리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봤던 그 비슷한 건데 색깔이 바뀌었네요. 색깔이 바뀌어서 똑같죠? 똑같은데 색깔이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고 이제 지금 제가 허접질 해놓은 거고 이거는 모다가 안 달렸고 그냥 바퀴만 달여놨는데 이 모다가 달렸다 하더라도 쿵쾅쿵쾅 찍어 올리면 좀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아저씨도 쿵쾅쿵쾅 찍어서 올리는 것 같고 이 아저씨도 모르겠어요. 이 아저씨는 모르겠고 이 아저씨는 그냥 타고 이렇게 휙 타고 올라가는데 아까지 그냥 이 가격에 반 가격이 있는 그거죠. 그 타입이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쿵쾅쿵쾅 중국산 영상 같은데 쿵쾅쿵쾅 찍어 올라가는 거고 이분 또 쿵쾅쿵쾅 찍어 내려가는 거 물건이 제대로 고정을 안 하면 물건이 튀겨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 이거 시멘트 신축 공사 올라가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 아저씨도 찍어 올리는 건가 볼까요? 신축 공사 아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딱 하고 따따따따 어차피 유튜브는 보라고 올려놓은 것들이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아까 이거는 그거고요. 이거는 아까 그 중급인데 뭐다가 좀 아까 좋은 거 달았네요. 완전 허접한 거 달아놓은 사람들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오는 중국산이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아예 그냥 카메라를 빨리 돌린 거예요. 이렇게 타는 거. 얘는 아까 중간급 가격 반절급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동 계단 리프트는 뻔해요. 다 뻔하고 그러십니다. 뻔하고 얘도 그냥 그렇고 아까 그러고 저거 아까 제가 샀는 거 있죠. 제가 샀는 것도 누가 유튜브로 해놨는 게 있는 것 같던데 여기 있네요. 그 코로나 실전 계단 리프트 이래갖고 이씨는 뭐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뭐 이렇게 판매는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쭉 그냥 밀고 가기도 하고 잘 빨리 가죠. 빨고 가고 이건 좀 개조를 해서 약간 바꾸셨나? 좀 더 깔끔하고 배터리 넣는 데가 좀 더 깔끔하네요. 그래서 그 복사기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상당히 안정적이죠. 근데 이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게 모다가 어떻게 생겼냐. 모다가 보시게 되면 이 모다죠. 아까 그 모다. 모다를 보게 되면 요 모다. 요런 휠체어에 들어가는 모다가 있고 그 위에 한 단계가 더 올라간 모다가 요 기어드 모다. 네, 한 축이죠. 한 축이고 그 다음에 이 모다가 아까 거기 이 반절 싼 가격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까만색.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컨택한 거는 모다가 이빠이에다가 기어 감속기 들어있고 양쪽에 축이 이렇게 빨려 있는 거예요. 그게 몇백 더 비싸요. 그래서 제가 그거로 근데 좀 깎아주더라고. 저는 이게 또 양축인가 봅니다. 양축인데
이 모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작고 파워가 센 모다지만 저는 아까 전동 운반차에다가 앞쪽에 기어가 하나 더 들어가는 그 모다를 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다 부품 따기가 더 쉽거든 얘보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선택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 돈 주고 샀으니까 좋다 그래야죠. 제가 제 돈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떤 모다를 원하냐, 요 모다입니다. 중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다. 몰라요. 얘가 걔들보다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작은 모다 들어간 게 아니라 후기에 있는 모다. 제가 그 모다를 굳이 찾고 말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다가 또 보내줘야 되니까. 이 모다, 이 모다 좋아합니다. 이 모다 시중에 많이 팔거든요. 이 모다가 반경 아웃가 큽니다. 이게 40cm라 그래도 이 모다 아웃가 좀 크기 때문에 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로 선택해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얘를 제가 가지고 와서 올 분해해서 같이 할 거고요. 요 지금 전동 손수레가 전동 계단 리프트, 전동 계단 손수레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같이 수리해 가지고 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녹화가 잘 되고 있나? 지금 하여튼 전동 손수레는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300근 300kg 해가지고 부하가 많으면 아무래도 부하 걸리면 적게 쓰고 이렇게. 이게 지금 유튜브도 한번 본 김에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방수 작업하거나 이럴 때 방수 작업할 때 계단 일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방수 작업하면 이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계단들이 올라가는 데가 방수 작업하지 아파트 같은 데는 방수 작업 잘 안 합니다. 이런 계단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를 들고 올라가려면 이런 장비들하고 시멘트하고 이런 페인트통 같은 거, 방수 페인트통 이런 것들 다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저걸로 이제 운반하면 좀 낫고 뭐 칸막이, 경량 칸막이 이런 경량 칸막이 가벽 이런 거 설치할 때 또 장비를 또 많이 올려야 되는데 계단이 있으면 또 짜증나요. 이 유리 같은 거 올리면. 이렇게 해서 저쪽에다가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방수, 옥상 방수, 계단 타일 도비, 타일 도비 계단 치면 이런 데다 계단에다가 타일을 싣고 올라가야 되겠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거. 끝까지 올라가서 타일을 싣고 계단이 많으면 한 4층 5층 6층 되면 계단 싣고, 뭐 엘리베이터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있거든요. 계단 같은 데 있는데. 그래서 타일을 발라 넣으려면 힘들다. 그때 아까 저런 제품들을 쓰게 되면 그런 제품들을 쓰게 되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쓰게 되면 타일 나를 때 하고 쉽게 오르고 내릴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